안녕하십니까. 박스 안에 이 처참한 잡동사니가 보이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얼마 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두절미하고요. 10년 전에 너미 동네 가가지고 정말 호되게 당했어요, 이 차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안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고 말았습니다. 뭔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밤에 가서 본 차. 네, 그거 맞아요. 왜 샀냐? 진짜 안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유콘을 좀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타려고요. 그러니까 저 차 타면 내가 늘어지겠더라고요. 루즈해진다고 해야 되나? 가뜩이나 요즘 무조건 편한 것만 찾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좀 더 불편한 차를 타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커요. 보내고 나서 또 하나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물론 안 데려와도 되지만 데려오고 싶었어요. 핑계지, 핑계. 또 하나 맞물린 게 그 대리점의 매니저가 아는 애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매니저 한 지가 4, 5년 됐나? 근데 제가 그렇게 차를 많이 바꿨는데도 그 친구한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차를. 그래서 그냥 이 기회다 싶어서 어찌됐든 그렇게 됐어요. 정말 안 살려고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큰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타려고 그래요. 그것도 장담은 못하지만. 그리고 유콘을 보내는데 제 꼬맹이들이 너무 싫어했죠. 그래도 지들이 앉아서 편한 차였거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편했어요. 맨날 투닥투닥거리고 애들이 뒤에서. 근데 그게 2열 시트만 있는 차잖아요. 그러면 뒤통수 바로 뒤에서 막 탁탁탁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참 그랬는데, 그래서 유콘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서로 부대끼질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너무 좋았는데 그 시절도 끝난 거죠. 아무튼 유콘은 예상했던 거 그대로였고, 그래서 일단 팔았어요. 근데 여기는 트레이드인 제도가 있으니까 사는 차 텍스를 안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더 추가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잡동사니가 뭐냐면 그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이냐? 차 사기 4시간 전까지만 해도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하고 사다 보니까 유콘 안에 있는 짐을 빼야 되잖아요. 이 유콘 안에 있는 짐을 뺀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마스크, 수건, 먹다만 물병, 선글라스, 별게 다 있죠. 지저분해. 죄송해요, 이런 거 보여드려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날 딜러십 문 닫는 시간이 8시였는데 사기로 마음 먹은 시간이 거의 5시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콘 안에 있는 물건을 치웠어야 되고, 또 너무 더러우면 좀 그렇잖아요. 차 더럽게 갖다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좀 내 마음이 미안해. 그러면 치우고 물건 빼고, 세차나 소독이나 이런 건 전혀 못했지만 하여튼 물건 빼고 매트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지금 박스 안에서 이렇게 한 번에 빼느라고 물건이 저렇게 정신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시 10분에 도착을 해서 바로 그냥 서류 사인 딱딱딱 하고, 보험도 옮길 수 있거든요. 전에 차에서 새로 산 차로 보험도 옮기고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말 더러워요. 그리고 아직 떼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 한번 보죠.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보면 세차 붙어있는 커버 여기 있죠. 커버도 있고, 이쪽에 보면 이거 커버 아니었어? 이거 커버인 줄 알았거든요. 뭐 이래? 커버 아니네요. 이거 정말 더럽죠. 자고로 이 커버는 영국에서부터 온 거죠. 공장에서부터. 이 주변에 스티커들은 문짝이나 이런 데 있는데 그런 걸 일단 띄었어요. 가져올 땐 창피하니까 이건 딜러집에서 비 맞으면서 문짝의 스티커, 이런 필러에 있는 스티커, 이런 거 보호 스티커를 다 띄었고, 얘는 차를 살 때는 되게 큰 스티커인 줄 알고 안 띄고 그냥 집에 가서 띄어야지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사실 좀 전에 처음 봤어요. 보니까 이게 부직포 같은 거더라고요. 부직포. 뭔지 아시겠죠? 첫 느낌 나는 부직포. 아무튼 이게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 중에 카메라 킨 거예요. 자, 이 차가 어떻게 오냐면 영국에서 어찌됐든 배를 태워서 캐나다의 헬리팩스라는 데가 있어요. 헬리팩스. 캐나다의 동쪽 끝이거든요. 여기는 거의 서쪽 끝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기차가. 하여튼 그거에 싣고 이렇게 온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먼지는 영국 먼지, 대서양 먼지, 횡단하는 캐나다 모든 먼지가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먼지네. 이거 그래서 내가 세차해야 돼요. 이거 실내도 내가 세차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무튼 봅시다. 근데 나 이 차 사자마자 실망했잖아요. 진짜 실망한 게 뭐냐면, 손잡이. 유튜브로 리뷰 많이 봤거든요. 이 얘기 해준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진짜 뭐냐면, 저는 보통 스위치 같은 게 있어도 보통의 차들은 그냥 핸들을 이렇게 잡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를 눌러야 돼. 근데 눌러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핸들 방향이 여기야. 이렇게 넣어야 돼. 손을 습관적으로 사람이 손을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없으니까 누르려면 오른손을 써야 돼. 그럼 오른손을 쓰면 오른손도 열어서 이게 들어가기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손을 왼손으로 놓고 이렇게 열어야 된다. 괜찮네 이렇게 하는 거? 생각을 좀 바꾸니까 괜찮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넣으면 되네요. Not bad. 지금 띡 소리 들으셨어요? 이 소리도 정말 실망. 뭔 소리야 이거. 차는 등치는 큰 게. 다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이렇다는 것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이 소리였으면 정말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소리, 냄새 이런 거 민감하거든요, 제가. 불편하다. 어쨌든 이걸 누르고 열어야 돼요. 물론 이 스위치는 내 문에 다 있더라고요, 앞뒷문에.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혹시 이 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저 근데 랜드로버 홍보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알려드릴 건 알려드려야지, 그죠? 자, 열면 지금 제가 여기 선바이저에도 원래 비닐이 있었거든요.
왜 한국에 그 출고하면 비닐 붙어있잖아요. 폐차할 때까지도 갖고 계시는 분 봤어 나 저거. 이거 불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띄고 떼버려 이런 거. 저 이런 거 붙어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중으로 붙어있나봐요. 여기로 오 이렇게 했구나. 그럼 얘는 안 띄어야지. 선바이저 운전석에 있는 건 띄었어요 제가. 조수석에 있는 거 띄러 가야지. 자 보세요. 여기 조수석도 이렇게 해서 열고 왼손으로 열고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야 돼. 근데 오른손 밑으로 넣으면 되겠다. 이것도 뭐 이건 패스 방법을 알았으니까. 선바이저 이것도 이제 떼야죠. 저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처럼 이렇게 고무줄로 안 돼 있고 편하게 돼 있네. 자 빼고 당기면 되네. 이렇게 장갑 낀 손이 더러우니까 손등으로. 이따 나중에. 저도 아주 젊었을 땐 선바이저 비닐 안 띄었어요 잘. 근데 안 띄다가 꼭 차 파는 게 정해지고 차 파는 날 가다가 그냥 비닐 씌운 채로 팔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아쉬운 거라. 이게 나는 이 선바이저를 벗긴 이 깔끔한 느낌을 한 번도 느끼지를 못하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순간부터는 저 무조건 비닐 바로 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면 저와 동참을 해주시길. 이게 되게 웃겨. 근데 나만 딱 띄잖아. 또 그러면 씌워져 있는 차 보면 더 새 거 같은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참. 아무튼 실내 보여드릴까요? 임시로? 이 차를 또 안 사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계기판. 계기판 지금 시동 안 켜 있는 상황의 계기판입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보여야죠. 디지털 계기판. 주행거리 47km. 진짜 차 가져오고 아무데도 아직 안 움직였어요. 집 마당에서만 좀 움직였고 아무것도 안 움직였습니다. 남들은 다 디지털인데 저만 아날로그니까 나름 유니크해요. 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타는 동안은 계기판 굳이 뭐 타면서 바꿀 필요 없죠. 뭐 뒷모습 이렇고. 얘 떼야죠. 나 지금 뭐하고 있니? 참. 원래 저거 띄려고 후드 열라고 했다가 그걸 또 그새 까먹고. 얘는 아주 이걸로 잘 감싸져 있어요. 너무 더러워. 근데 차 세차해야겠다.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집에서 세차하는데 요즘은 겨울이고 추우니까 셀프 세차장에 갈까 생각 중이에요. 여기도 셀프 세차장 다 있어요. 좋은 데 가면 괜찮더라고. 또 이게 최대한 올라간 거예요? 많이 안 올라가네 생각보다. 여기 빼고 고리로 걸려있네요. 빼고. 저도 처음 해봐요 이거. 빼고. 근데 아우디나 포르쉐 이런 데는 차가 전부 다 커버돼 있어요. 영상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만 가려서 온다고? 그 먼 거리를? 여기 또 찍찍이네. 풀르고. 그럼 반대편에도 뭐야? 아니죠? 깜짝이야. 난 뭐 떨어뜨린 줄 알았어. 이렇게 됐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벗겨야 되나? 또 벗겨야 되나 본데요? 생각보다 타이트하군요 이게. 나는 그냥 엉성하게 대충 커버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올리고 들어. 이래서 대형 쓰레기가 또 하나 생겼네. 근데 차는 정말 깨끗하네요 여기는. 난 근데 당황스러운 게 보통 여기는 검정색 플라스틱 들어가 있지 않나요? 딴 차들? 나 이것도 커버인 줄 알았어 여태까지. 무지 당황했습니다. 엔진 좀 볼까요? 인라인 6 엔진이고 흡기 필터인데 이 다르서 잘 안 보인다 커버가. 배터리 하나 없는 게 진짜 엔진룸 공간을 되게 많이 편하게 해요. 작업하기 편하게도 하고 공구 하나 넣기도 편하게 하고. 이거는 나중에 보는 걸로. 본넷이 이만한데 여기만 조그맣게 커버가 돼 있네. 잘 됐다 싶었겠다. 크게 안 써도 되니까. 아무튼 자, 투톤 컬러 보이시나요? 나 진짜 저거 깼네. 딴 차도 보자고요. 봐요. 얘도 검정이죠. 얘도 안쪽에 보면 완전 검정이지. 처음 봤어. 저게 차체색으로 돼 있는 거. 아까 못한 거 하고 닫고. 이 아날로그 감성. 정말 깜빡이? 사운드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좀 낫긴 한데 아무튼 좀 방정맞고 너무 가벼워. 얘 깜빡이라고 말하기엔 좀 웃긴. 저도 지금 사실 실내 거의 처음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차 사는 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서류 작성하고 뭐 인사하고 뭐 지나간 얘기하고 뭐하고 그래서 진짜 8시에 문 닫는데 거의 8시에 나왔어요. 그냥 운전하고 집에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스티커만 잠깐 띄고. 와이프 하나 저 하나 키 받았는데 와이프가 처음 운전하면서 오는데 6건 운전하고 갔잖아요. 근데 6건을 와이프가 운전하고 왔거든요. 6건이 되게 높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6건에서 디펜더가 운전하는데 높이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그래서 그래? 아무리 디펜더가 높아도 6건보다 시트 포지션이 안 높을
아플 텐데 그러고 오는 중간에 또 저랑 운전 바꿔서 제가 운전해보고 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의자를 하늘 끝까지 높이 앉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되게 불편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더 타봐야 아는 건데 일단 제가 갑자기 모니터가 꺼진다거나 고장이 난다거나 내가 서비스 오려고 너랑 며칠 안에 또 만나야 되냐 뭐 이런 질문 막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 디펜더는 괜찮았대요. 그런 적이 없었대요. 거의 없었다가 아니라 없었다고 했거든요. 나스땡이라고. 일단은 믿어야죠. 뭐 어떻게 차 가져왔는데 어쩔 거야, 그죠? 뭐 나머지는 딴 사람들 리뷰한 거 보면은 정말 리뷰 진짜 감성적으로 많이들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디펜더 때문에 리뷰한 걸 좀 봤는데 근데 왜 진짜 이 도어 캐치하고 좀 전에 좀 불편한 거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서운해. 저는 앞으로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차에 불편한 거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안 살 것처럼 하다가 산 것 같아서 진짜 안 살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믿어주실 거죠? 앞으로 속 시원히 이 차에 대해서 깔 거 있으면 깔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쟤네들도 더 까야 되는데 근데 진짜 카이엔은요, 이런 말하면 너무 포르쉐 바라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카이엔은 정말 탈수록 포르쉐 같아요. 물론 기대감이 더 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포르쉐라고 해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는지, 왜냐면 카이엔도 사실 저게 처음은 아니니까 그러려 했는데 정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저 브론코는 좋아요.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글쎄올시다 정도. 그래도 좀 더 탈 거니까 타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국은 좀 스페셜해. 그렇다고 영국이 싫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아무튼 다음 영상 때까지 잘 계시고요.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이게 브론코하고 JL 랭글러는 타이어 중간에 쭉 삐쭉 나갔잖아요, 백업 카메라가. 그래서 그 끝에 거리가 계산이 되거든요, 타이어가 달랑말랑 할 때까지. 근데 얘는 타이어가 위에 이렇게 있어서 피해 놓고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해서 후진 누르면 봐야 돼요? 이 후진 누르면 꺼지잖아. 다시 피 놓고 뒤에 모습 보고 얘를 끝까지 붙이고 싶은데 지금 후진을 넣으면 안 나오는데 타이어가? 이거 어떻게 바짝 붙여요? 뒤를 보면 낫긴 하네. 그래도 그나마 얘도 얘는 뭐 이렇게 쭈민데 있냐. 정말 디펜더 타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모르나 이 방법을. 바짝 못 붙이겠는데. 나 바짝 붙여야 되는데 뒤에. 소리를 믿으면 되나요? 몰라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진짜 안녕.